스킨, 토너, 세럼, 에센스, 로션, 수분크림 등 대여섯 가지 기초 화장품을 덧바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게 본질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서 본질을 찾는 피부과 전문의 본질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평소에도 피부가 민감한 분들, 그리고 원래는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진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피부 장벽 기능을 손상시키는 원인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봐주세요. 오늘은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며 여러분들 인생에 두고두고 꿀팁이 될 수 있는 클렌징 습관과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안을 하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 등 항상 씻는 행위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손을 하루에 10번도 더 씻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피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클렌징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바로 왜? 라는 물음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클렌징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클렌징은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렌징은 왜 할까요? 기본적으로 클렌징은 땀, 피지, 먼지, 메이크업, 그리고 자연스럽게 탈락해야 하는 각질 등 피부 표면에 묻어있는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피부가 민감해져서 오시는 분들, 제가 초진 볼 때 항상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이 세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 지운다고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겔 클렌징, 폼 클렌징, 클렌징 크림, 그것도 모자라서 닥토라고 하죠. 화장솜에 토너 묻혀서 또 깨끗이 문질러 닦아내고 이렇게 4중 5중 세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클렌징 시간만 5분, 심한 경우에는 10분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되려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닦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점점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그렇게 열심히 닦아서 그렇습니다. 4중, 5중 세안을 하면서 심지어 오랫동안 꼼꼼히 뽀득뽀득하게 닦고 아우 개운하다 하시겠죠? 기분은 개운하지만 세안 과정을 들여다보면 피부 표면에 살짝 묻어있는 노폐물은 1차 세안할 때 1분 안에 이미 다 닦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각질층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피부 장벽 기능에 아주 중요한 지질 성분이랑 천연 보습인자들을 열심히 닦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일정 시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피부가 엄청 민감해지고 트러블도 잘 나게 되는 겁니다. 가볍게 클렌징만 해도 정상적으로 탈락할 각질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각질 제거는 다양한 피부 유형 중에 먼지설에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저항성 피부 플러스 정상적으로 탈락해야 하는 각질이 남아있어서 피부가 약간 거칠고 칙칙한 느낌이 들 때, 피부 장벽 손상은 없지만 각질층이 두꺼워져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전문가에 의해 아주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클렌징의 본질은 각질층의 지질 성분과 천연 보습인자는 보호하면서 표면에 묻은 노폐물만 가볍게 제거하는 거고요. 클렌징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당기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가장 본질적으로 건강한 클렌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안뿐만 아니라 머리 감는 거, 그리고 샤워하는 거, 부위는 달라도 다 우리 피부이기 때문에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는 남자니까 메이크업 안 하잖아, 여자는 메이크업 하는데 이렇게 대충 씻으면 메이크업 남아서 트러블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에 메이크업 한 걸 100이라고 칠게요. 하루 종일 100 바르고 돌아다녔는데 자기 전에 가볍게 세안하고 한 2%, 3% 조금 남아있는 메이크업이 자는 동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하루 종일 100 바르고 돌아다닌 게 한 50배는 더 문제 아닌가요? 저도 사춘기 때는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었고 지금도 화장품 한 번만 잘못 사용해도
언제든지 항상 붉어지고 화끈거리고 당기는 민감성 피부인데요. 정말로 3년이 넘도록 매일 운동 후에 헬스장에 있는 1,000원짜리 핀으로 가볍게 세안하고 샤워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제품보다는 바른 클렌징 습관이 훨씬 더 건강한 피부에 본질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로 100번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세안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집에서는 헤어밴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세안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헤어밴드를 하고 세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회용 헤어밴드로 됐나요? 네, 지금 여기 있는 클렌저들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케어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일단 비누로 손을 가볍게 씻고 나서 그 다음에 클렌저를 사용하게 될 건데 이 클렌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민감하고 건조한 분들, 그리고 유분기가 많으면서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피부 타입과 상관없이 누구나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굉장히 마일드한 겔 클렌저라고 보시면 되세요. 약간 민감한 타입이기는 하지만 현재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요 에스트라 리제덤 겔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케어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일수록 더 유분기가 많고 보습력이 좋은 거, 그래서 듀크레이 거, 이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에스트라 크림, 제로이드 수딩 크림, 유분기가 제일 적은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핀프루브 모이스처라이저, 요 순서대로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의 장벽 기능이 좀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 각질층에 그 지질 성분과 유사하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산이 2대 4대 2 이렇게 들어있는 스킨시티컬즈 트리플 리피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피부에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노화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항산화 목적으로 이렇게 시페롤릭 정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처럼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고 기초 화장품과 선크림 정도만 바르는 분들의 세안법입니다. 이런 분들은 1분 이내에 1차 세안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저는 샤워할 때 세안을 하게 되면 거의 2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용할 클렌저는 요건데요. 요거는 사용법이 조금 특이해요. 손만 가볍게 씻고 그 다음에 얼굴에 물이 안 닿은 상태에서 요걸로 바로 세안을 하면 되니까 그 방식으로 오늘 세안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렌징을 할 때는 가볍고 부드럽게 문지르면 되는데요. 손과 피부 사이의 클렌저를 공이라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굴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비교적 유분이 많고 튼튼한 코 부위와 좁쌀 여드름이 잘 발생하는 이마부터 클렌징을 시작하며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예민한 눈가, 입 주위, 볼 정면과 측면 부위는 마지막에 간단히 클렌징하는 것이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로 헹궈낼 때도 뽀득뽀득 세게 닦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특히 눈 주위와 볼 정면에 반복적인 피부 자극과 피부 장벽 손상이 누적되면 기미, 비립종, 편평사마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것도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톡톡 두들겨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합니다. 오늘은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사용할 거고요. 얼굴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을 때 자신의 피부 상태에 적합한 보습제를 충분히 도포합니다. 기초 화장 끝! 다음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분들의 세안법입니다.
진짜 징그럽다. 세상에 끔찍하다. 짠. 다음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분들의 세안 방법입니다. 오늘은 요 저자극 클렌징 밀크로 가볍게 1차 세안을 하고, 두 번째로는 요 겔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메이크업 베이스들은 유분이 많아서 클렌저로 잘 지워지지 않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완전히 깨끗하게 메이크업을 지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뭐 좀 남아있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고 세안하는 겁니다. 조금 덜 지워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에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클렌징 크림이나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마사지를 하듯이 부드럽게 메이크업을 지우고, 오일 베이스의 클렌저를 사용한 경우에는 오일류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겔이나 폼 클렌저로 가볍게 2차 세안을 하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고 쉽죠? 끝. 그럼 피부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클렌징 습관과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공에 있는 피지를 배출시킨다며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마지막에 모공을 줄여야 된다고 차가운 물로 세안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되고요. 특히 홍조나 주사 피부염을 가진 경우에는 혈관이 더 늘어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부 온도와 비슷한 온도, 약간 시원하거나 미지근한 정도의 미온수로 클렌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요새 전동 브러쉬나 각질 제거하는 가정용 초음파 기기 같은 거 사용하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계신데요. 가장 좋은 클렌징 재료는 바로 손입니다. 손이에요. 피부 민감한 분들은 이런 각종 디바이스 좀 제발 사용하지 마세요. 스킨, 토너, 세럼, 에센스, 로션, 수분크림 등 대여섯 가지 기초 화장품을 덧바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몸을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자꾸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특히 피부가 민감한 분들일수록 자신의 피부에 잘 맞는 보습제 크림 딱 한 종류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은 보습제 바르기 전에 기능성 화장품 한 가지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세안뿐만 아니라 머리를 감을 때, 샤워를 할 때도 클렌징을 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세게 팍팍 문지르지 마시고 세안할 때처럼 가볍게 마사지하듯 해주시고요. 샤워할 때도 샤워 타월보다는 손에 비누 거품 내서 가볍게 문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물로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되고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 장벽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클렌징 습관과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습관으로 바꾸면 초기에 미세한 각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면 이렇게 하면 피부 좋아진다더니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또 각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한 각질층이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면서 부실했던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탈락하는 현상이므로 이제 내 피부가 회복되려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습제를 조금 더 넉넉하게 더 수시로 잘 발라주시면 2달에서 3달에 걸쳐서 우리 피부는 점점 더 튼튼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클렌징 습관과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제품, 어떤 성분을 사용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한 피부의 본질은 올바른 지식과 습관에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는 피부뿐만 아니라 얼굴의 노화와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또 본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많은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남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